혹시 여러분의 월급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나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중한 월급이 혹시라도 연 0.1% 수준의 이자를 주는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은행 보통예금에 1년 동안 그냥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를 보면 2026년 1월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는 여전히 0.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CMA 계좌는 기본적으로 연이 퍼센트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이 차이가 작아 보이시나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최소 20만 원 이상의 이자를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명백한 손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라서 증권사 앱은 왠지 복잡하고 낯설어서 같은 익숙함과 막연한 두려움이 더 높은 금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단순히 CMA가 좋으니 만드세요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돈을 단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현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CMA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급 꿀팁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잠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CMA가 무엇이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증권사판 파킹 통장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기능은 거의 같지만 그 혜택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지금부터 은행 보통예금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고 있었는지, CMA가 왜 압도적인 대안인지 그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CMA는 단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행 보통예금은 보통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한 번씩 이자를 정산해주죠. 하지만 CMA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다음날 또 다른 이자를 낳는 일복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돈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새끼를 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즐거움을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둘째, 은행 파킹 통장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가 대부분입니다. 시중은행 파킹 통장은 급여이체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제법 높은 금리를 받지만 CMA는 특별 조건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리와 조건은 꼭 확인하세요. 셋째, 투자계좌와의 완벽한 연동성입니다.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 예금보다는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CMA는 날개를 답니다. 우리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S&P 500이나 개별주를 사거나 또는 ISA나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보내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때 CMA를 현금 관리의 허브로 사용하면 모든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편해집니다. 월급 통장에서 CMA로, CMA에서 다시 각종 투자 계좌로 현금 흐름을 자동화해두면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제 갈 길을 찾아 일하게 됩니다. 은행 계좌를 거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수수료를 모두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넷째,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라서 불안해요? 예금자 보호는 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 보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안전합니다. RP형, MMW형 CMA는 고객의 돈이 증권사 고유자산과 엄격히 분리되어 한국증권금융이나 RP담보로 운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원금 손실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극단적인 증권사 파산 원금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니 법적 보장이 필요한 분은 은행을 선택하세요. 매일 이자를 주고 금리는 더 높고 투자하기엔 훨씬 편한데 심지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CMA를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CMA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내 돈을 24시간 잠들지 않게 하는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점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CMA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그 돈은 밤사이에 도대체 어디로 가서 이자를 벌어오는 걸까요? 증권사가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잠자는 동안에도 아주 치열하게 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에 따라 CMA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RP형입니다. RP형은 환매 조건 부채권,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아주 안전한 국채나 우량 회사채 같은 걸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증권사가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다시 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RP의 기본 구조입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담보로 잡은 우량 채권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처음 만들면 바로 이 RP형으로 자동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목적지는 MMF형입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 즉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건 RP형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RP형이 정해진 이자를 받는 확정금리형에 가깝다면 MMF형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펀드 매니저의 손에 들어가서 하루짜리 초당이 채권이나 기업어음처럼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만 굴려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죠.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는 RP형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바로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지만 금리도 높은 상품입니다. 다만 이건 아무 증권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초대형 증권사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4곳만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이 증권사들이 우리가 회사에 신용을 걸고 이 어음에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직접 발행하는 어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RP형처럼 별도의 담보는 없지만 대신 증권사 자체의 신용도가 전부인 상품입니다. 실제로 이들 증권사는 통상 AA 급 이상의 매우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없는 구조인 만큼 위험은 RP형보다 높고 그 보상으로 금리 역시 조금 더 높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행어음형 CMA는 결국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더 높은 금리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MMW형입니다. MMW는 머니마켓랩의 줄임말로 CMA 유형 가운데 구조가 가장 보수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MMW형 CMA에 자금을 넣으면 증권사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증권사 간 자금 흐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맡긴 자금은 증권사의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한 채 법적으로 설립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MMW형 CMA는 4가지 CMA 유형 중 신용 리스크가 가장 낮고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설계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무위험이라기보다는 가장 보수적인 CMA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해볼까요? RP형은 우량 채권을 담보로, MMF형은 단기펀드 실적으로, 발행어음형은 초대형 증권사의 신용으로, MMW형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서 이자를 만들어 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내 돈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100% 안전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상품 모두 문제가 생기려면 증권사가 망하거나 채권시장이 붕괴되거나 국가적인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와야만 합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CMA만큼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매일 이자를 주고 금리도 높고 투자 계좌와 바로 연결되니 말 그대로 완벽한 현금 관리 도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CMA가 항상 정답일까요? 놀랍게도 모든 상황에서 CMA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금 보호가 가장 중요한 조건에서는 CMA보다 더 명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바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파킹 통장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예금자 보호입니다. CMA는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거나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운용되죠. 하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1억 원까지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 한 문장이 주는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이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억 원 이하의 안전 최우선형입니다. 투자금이 아직 크지 않고 무엇보다 원금이 단일 원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은 분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 경우에는 CMA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파킹 통장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함 위에서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익을 최우선으로 보는 실리형입니다. 단기 자금이라도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고 싶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점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선호하고 주식, ETF, 기타 투자 계좌로의 자금 이동에도 제약이 없는 구조를 원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익 측면에서 발행어음형 CMA가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형 상품과 달리 증권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CMA나 보수적인 파킹 통장보다 금리가 한 단계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발행 어음형 CMA가 항상 최고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는 일부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예외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종 선택 전에는 각 파킹 통장의 금리와 조건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위자금의 수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발행어음형 CMA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CMA와 파킹 통장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상품은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CMA의 종류별 구조부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당신의 잠자는 돈을 깨우는 3단계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익 기준으로 CMA 다시 선택하기입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CMA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RP형일 겁니다. RP형도 안정적인 상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RP형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증권사 앱을 켜보세요. 전체 메뉴나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CMA 종류 변경 메뉴가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았다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수익을 위주로 운용할 생각이라면 발행어음형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금리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액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금 흐름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CMA를 단순히 돈을 잠시 넣어두는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CMA는 당신 자산 관리의 중앙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월급날에 맞춰 급여 통장에서 고정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여유 자금이 자동으로 CMA 계좌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CMA 계좌를 출발점으로 삼아 매월 정해진 날짜 ISA, 연금저축, IRP 같은 투자 계좌로 다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당신의 의지, 감정, 컨디션과 상관없이 돈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엔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 사라지고 현금은 이자를 받으며 대기하다가 정확한 시점에 투자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장기 자산 증식 전략으로 확장하기입니다. CMA는 어디까지나 현금 관리의 도구입니다. 진짜 성장은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주식 지수 투자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동시에 연금저축, ISA, IRP라는 절세 계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 제 유튜브 채널에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있으니 꼭 보세요. 댓글에 영상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버리지와 미국 지수 투자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령, 소득,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단기 자금은 CMA에서 효율적으로 굴리고 중장기 자금은 주식과 연금 계좌를 통해 자산 성장의 엔진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첫째, 수익을 기준으로 RP형을 발행어음형으로 바꾼다. 둘째, CMA를 허브로 자동이체 시스템을 완성한다. 셋째, S&P 500, 나스닥 100 투자와 연금저축, ISA, IRP를 공부하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이 세 가지를 실행하는 순간 당신의 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는 당신의 월급을 깨워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CMA의 모든 것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RP형부터 MMW형까지 그 복잡해 보이던 용어들의 작동 원리를 파헤쳤고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의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했죠. 단 0.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현금을 옮기는 작은 습관, 사소해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기나긴 투자 여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강력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0원 한 장의 현금도 그냥 놀게 내버려 두지 않는 치밀함,
바로 그 디테일이 평범한 투자자와 스마트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돈을 단 하루도 쉬게 하지 마십시오. 10원 한 장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